자, 이번 시간 우리 미래엔 문학 첫 번째 작품 배를 매며라는 시를 한번 해봅시다. 이 작품은 장성남 시인의 시인데 가장 중요한 건 이 작품은 표현상의 특징인 것 같아. 표현상 좀 이따가 설명할 텐데 배를 매는 과정을 통해 사랑을 하게 되는 걸로 이제 이끌어오는 거죠. 이런 전개 방법 우리는 두 글자로 유추라 그러는데 유추란 단어를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 봐봐 얘들아. 등산은 정말 힘들다. 오르는 과정에서 포기하고 싶고 높은 언덕을 만나면 정말 이제 내려가고 싶다. 하지만 정상에 올라가면 등산의 어떤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생도 살아가는 과정에서 온갖 시련과 고난을 겪으면 인생을 포기하고 싶고 또 이제 인생을 내려놓고 싶지만 어느 정도 이제 그걸 다 극복하고 어느 나이에 이르면 인생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선생님이 말하는 내용 중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등산이니 인생이니 했을 때 우리는 인생이잖아. 그지? 설마 이걸 등산이라 얘기하는 없겠지? 인생을 얘기하는데 뭘 끌고 왔어? 등산을 끌고 왔어. 이거 우리가 유추라 그럽니다. 근데 유추는 유비추리의 약자인데 유추를 하기 위해선 당연히 비유가 들어가야 돼. 비유. 그래서 우리가 비유를 통한 유추다. 이렇게 한번 내용 전개 방법 정리하면 되고요. 내용적인 측면 한번 일단 가겠습니다. 작품 소개 읽어볼까요? 이 작품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사랑이 시작되고, 그러니까 사랑은 우리가 계획하고 뭔가 준비하고 되는 게 아니라 갑작스럽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커가는 과정을 배를 맺는 일에 빗대다 콜 비유를 통해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노래했다. 그래서 이 작품은 뭐가 있다? 빗대어니까 비유가 있다. 비유. 작가는 추상적인 자 이것도 표현 특징 중요하겠죠? 추상적 개념인 사랑이란 감정을 배라는 구체적 삶을 통해 형상화한다. 우리 이거 뭐였지 이거?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 형상화 이렇게 표현상 특징 또 알면 되고요. 사랑이라는 보편적 감정에 대한 독자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여기까지만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라고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사랑이 시작되고 커가는 과정을 배를 매는 일에 1번 빗대어 표현했다. 그래서 우리가 비유를 썼다. 두 번째는 추상적인 개념, 사랑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배라는 구체적 삶을 통해 형상화했다.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 눈에 보이게 표현했다. 이렇게 두 가지 표현상 특징은 꼭 알고 가도록 합시다. 자, 그 아래 보면 이제 작품 개감 보면요. 갈래, 성격에서 이제 비유라고 했으니까 아무래도 비유법이 있겠죠. 비유적 있겠죠. 그다음 제재는 배를 매는 일인데 이게 즉 뭐와 똑같다? 사랑을 하게 되는 거와 똑같다 이거고요. 주제는 사랑이 시작되는 과정과 사랑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을 얘기합니다. 자, 구성은 총 5연으로 돼 있는데 첫 번째 우연히 배를 메어본 경험, 두 번째 갑자기 배를 매듯 사랑도 갑자기 운명적으로 찾아온다. 세 번째 배를 둘러싼 즉 사랑을 하면 그 주변 환경에 대한 인식이고요. 네 번째 사랑에 대한 깨달음. 다섯 번째 온종일 울렁이며 떠있는 배. 뭐야? 사랑을 하며 온종일 내 마음을 설레게 한다. 이런 얘기 같습니다. 자, 표현사의 특징은 무조건 이거는 말 안 해도 암기해야죠. 그래서 유추를 사용한다 얘기했고요. 소재의 상징적 의미. 여기서 소재는 배죠. 배라는 소재에 좀 더 적자면 배라는 소재 상징적 의미 뭐죠? 사랑이라는 그죠 의미를 부여하여 주제를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사랑이라는 감정을 배를 매는 일에 뭐했다? 빗대어 표현했다. 이콜 비유라는 방법을 썼다. 그래서 선생님이 유추를 하면 어쩔 수 없이 비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이제 시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아무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 자라고 했을 때 이건 결국은 뭐예요? 준비 없이 갑작스럽게 이런 뜻이죠. 등 뒤로 털썩 음성상징어 밧줄이 날아와 밧줄이 인연이겠죠? 그 인연이 나에게 다가와 나는 뛰어가 그 인연을 잡아다가 그 사람을 나에게 매었다. 즉 그 사람과 인연을 맺었다. 즉 사랑을 하게 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까지가 무슨 얘기입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갑자기 예고하지 않고 말없이 온다. 이런 얘기죠. 이걸 이제 배 매는 거에 비유한 거죠.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배는 이퀄 그 사랑의 대상은 멀리서부터 나에게 다가온다. 나에게 닿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추상적 개념이 사랑 얘기했지만 그냥 그대로 해석하면 우연히 배를 메어본 경험을 얘기한 거죠. 여기는 이제 사랑이 없다 그러면 그냥 사랑을 얘기하지 않는다면 우연히 그냥 배를 이렇게 메어본 적이 있었다. 근데 배를 어떻게 맸다? 아무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 갑작스럽게 털썩하고 밧줄이 날아왔기 때문에 내 그 밧줄을 잡아 당겨서 저기 배가 밧줄에 이제 묶여 있겠지. 그래서 밧줄을 당기니까 밧줄에 묶여 있는 배가 나에게 조용히 다가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뭐도 사랑도요. 호젓한 부둣가에서 우연히 별 그럴 리도 없이 넋놓고 앉아있다가 뭔 뜻입니까? 고요한 바닷가에서 호적한 고요한 별 그럴 리도 없이 넋놓고 앉아있다가 한마디 뭐야? 준비 아니면은 준비하지 않고 이런 뜻이죠? 여기서 위에 얘기하는 뭐랑 똑같아요? 아무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랑 똑같겠죠? 그래서 그냥 아무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 넋놓고 앉아있다가 배가 들어오면 그래서 배가 들어와서 나에게 던져지는 밧줄을 받는 것. 그래서 밧줄을 당겨서 그 배를 어찌할 수 없이 매게 되는 것과 똑같다. 이런 얘기야. 이해됩니까? 사랑은 아무런 준비 없이 다가오는 배를 내가 밧줄을 당겨서 매는 거와 똑같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찌할 수 없이 배를 매는 거. 이걸 사랑 결국 운명적이다. 준비되지 않은. 맞지 않냐? 야, 우리 너희들 나중에 이제 대학을 가면 혹은 뭐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지내다 보면 어떤 애를 찍어놓고 나 쟤를 사랑해야지 쟤 내 거야 그러는 경우도 있긴 해. 있어 있어 그지 있어 경험담 아무튼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어떤 얘들아 일반적으로는 갑작스럽게 우연히 딱 첩보고 첫 만나 혹은 지나가다 우연히 보는 애한테 뻑가지 않냐? 그지? 정말 갑작스럽게 사랑은 찾아오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형은 갑자기 배를 매듯 운명적으로 찾아오는 사랑이다. 그죠? 그래서 운명적인 사랑. 어찌할 수 없이 배를 매게 된 거. 이퀄 운명적 사랑이다. 그리고 갑니다. 잔잔한 바닷물 위에 구름과 빛과 시간과 함께 떠있는 배입니다. 이건 뭡니까? 구름과 빛과 시간이 함께 떠있다. 즉 배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그 배와 함께 뭐가 떠있다? 구름도 있고 빛도 있고 시간도 있다. 둘러싼 주변 환경이 있더라. 그래서 배를 둘러싼 주변 환경에 대한 인식. 여기서 구름과 빛과 시간은 뭐라고요? 그 사랑하는 사람을 둘러싼 주변 환경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둘러싼 주변 환경이요.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4연. 배를 매면 다시 얘기하면 사랑을 하면 그 구름과 빛과 시간이 함께 메어진다는 것도 알았다. 이런 뜻인데요. 이게 뭐냐면요. 얘들아 사실 어떤 사람이랑 나랑 사랑을 하기 전에는 각각의 시간을 각각 즐길 거고 각각의 공간도 각각 즐길 거고 그지? 각각의 뭔가를 다 각각 할 거 아니야. 서로 사랑하지 않고 모르는 사이니까. 그런데 사랑하게 되면 어때? 함께 시간도 같이 즐기고 함께 어떤 놀이도 하고 함께 뭔가를 같이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구름과 빛과 시간이 그 둘러싼 주위 환경 세계였잖아. 그와 나의 주위 환경 세계를 어때? 사랑을 하게 되면 함께 메어지는 거야. 그 환경도 우리에게 함께 메어져. 이퀄 그 둘러싼 주변 환경과 사물, 시간까지 우리는 함께 공유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어렵지 않죠? 우리 사랑하면 각각 도서관 가고 각각 영화 보고 나는 영화 보고 걔는 뭐 집에 있고 그랬던 거를 이제는 함께 뭔가를 공유하게 된다 이거지. 그래서 사랑을 하면 구름과 빛과 시간이 함께 공유된다는 것을 뭐했다? 처음 알았다. 사랑이란 뭐다? 그런 것을 처음 아는 것이다 해서 사랑에 대한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오케이? 사랑에 대한 깨달음 뭐죠? 사랑하면 그 둘러싼 주변 세계를 함께 공유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 갑니다. 마지막 년. 빛 가운데 배는 울렁이며 온종일 떠있다. 이건 뭡니까? 사랑을 하면 그죠? 배라는 어떤 사람과 사랑하면 내 마음은 항상 울렁이며 온종일 떠있다. 뭐야? 온종일 들떠있다. 이런 뜻이죠. 항상 설렌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설레는 마음을 형상하면서 오연은 온종일 가슴이 울렁이며 떠있는 배.
뭡니까? 사랑을 하며 온종일 나를 설레게 하고 가슴을 울렁이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괜찮습니까? 자, 여기까지 했는데요. 다시 1년은 우리가 우연히 배를 맺는 경험을 얘기했고요. 그와 똑같이 2년도 사랑도 배를 맺는 것처럼 우연히 운명적으로 찾아온다. 이런 얘기고요. 3년은 사랑을 하면서 둘러싼 주변 환경에 대해서 인식했고 4년은 그 주변 환경을 사랑하면 공유한다. 마지막 5년은 사랑하면 우리는 항상 가슴도 설레고 울렁이며 지낸다. 이런 뜻입니다. 자, 사랑이란 것의 형상화 방법은요. 사랑은 이퀄 배를 맺는 일인데 사랑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배를 맺는 이로 구체화했다. 아까 얘기했죠?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 형상화했다. 그래서 사랑의 본질을 전달했다. 두 번째, 화자의 정서 표현과 어조, 사색, 생각, 사랑에 대해서 생각했죠? 담담하게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래서 배를 맺는 경험을 통해 깨달은 사랑의 의미를 차분하게 드러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시어의 상징 의미 이런 거는 뭐 엄청 중요하죠. 이건 뭐 서술형 있는 학교는 서술형 나올 수 있고요. 일단 배는 사랑하게 될 대상이고요. 밧줄은 그 사람과 대상이 맺는 인연입니다. 사랑의 대상과 맺는 인연. 배가 사람이고 그 배에 밧줄이 묶여있고 내가 그 밧줄을 잡아당기니까 그죠? 우리의 인연이 이제 되는 거고요. 부둣가는 사랑을 하게 되는 장소겠죠. 인연을 받아들인 장소고요. 구름빛 시간은 사랑하는 대상을 둘러싼 주변 환경, 세계가 되고 그것도 사랑을 하게 되면 함께 공유하게 된다. 이런 얘기고요. 자, 시구 해석해 봅시다. 띄어가 밧줄을 잡아다 맨다. 반가운 마음으로 사랑을 맞이한다. 함께 맺어진다. 즉 진정한 사랑의 본질을 깨달았다. 사랑하게 되면 뭐라 했죠? 함께 맺어진다. 함께부터 맺어진다는 걸 처음 알았다. 여기 그지? 사랑하게 되면 주변 환경을 함께 공유한다는 걸 처음 알게 됐다.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고요. 배는 울렁이며 온종일 떠있다. 운명적 사랑의 아름다움으로 설렘과 경이로움을 느낀다. 이런 얘기고요. 아까 선생님이 이거 유추 얘기했죠. 유추 되게 중요합니다. 밧줄이 갑자기 날아온다. 사랑을 얘기하면 사랑이 갑자기 시작된다. 어찌할 수 없이 배를 매게 된다. 사랑을 운명적으로 받아들인다. 구름과 빛과 시간이 함께 메어진다. 뭡니까? 사랑을 하게 되면 어때? 서로의 꿈과 기쁨과 세월 이퀄 주변 환경 이것도 되고 주변 환경이 함께 공유된다. 이것도 되고요. 빛 가운데 배가 온종일 울렁인다. 온종일 사랑의 기쁨과 설렘 속에서 지내게 된다. 어렵지는 않네요. 활동학습 보겠습니다. 14페이지. 이 시적 화자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어디에서? 부둣가에서 그죠? 배에서 던져진 밧줄을 잡아매고요. 그 다음에 구름빛, 시간이 함께 있는 배를 바라보며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닫고 있습니다. 또 시어에 담긴 의미 아까 했던 거 한 번 더 반복합시다. 배는 사랑하게 될 대상, 밧줄은 그 사람과 맺는 인연, 부둣가는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는 곳, 사랑이 찾아올 곳입니다. 마지막 인연에 나타난 시적 정선 뭡니까? 설레고 경이로움이겠죠? 아까 얘기했지만 배는 울렁이며 내 가슴을 울렁이게 하며 온종일 떠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거 별표. 자, 리듬감이 느껴지는 부분은 결국 운율 형성인데 이거는 표현상의 특징 파트입니다. 뭐라고요? 이거는 시험 문제에서 표현상의 특징 부분에 대한 시험 문제입니다. 자, 리듬감이 느껴진 부분 뭐뭐도 없이 그 다음에 닿는다 것 그죠? 그 다음에 뭐와 함께 이렇게 뭡니까? 동일하거나 유사한 어휘를 반복으로 사용해서 운율 형성하죠. 시는 제일 많은 게 반복이잖아. 그래서 없이 는다 는 것 함께 이렇게 반복을 한다. 그 다음에 사랑은 뭐뭐라는 거 이렇게 유사한 통사 구조로 반복 사용했다. 그래서 통사 구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통사는 문장 구조입니다. 그래서 위에서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어휘, 단어를 반복했다면 아래에서는 문장의 형태를 반복했다. 어쨌든 공통점은 둘 다 반복을 통해서 운율감을 형성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작품에 나타나는 비유 관계를 한번 우리가 정리해보면요. 밧줄이 갑자기 날아온다. 운명적으로 사랑이 찾아온다. 밧줄로 배를 맨다. 운명적 사랑을 받아들인다. 배를 매면 구름빛, 시간이 함께 메어진다. 사랑을 하게 되면 어때? 서로의 꿈과 기쁨, 세월도 함께 메어져지면서 또 주변 시간과 공간, 즉 주변 환경도 함께 공유하게 된다. 이런 뜻이겠죠? 이 작품이 미적 정서적으로 감동 준 까닭은 아무래도
우리의 일반적 사람들의 보편적인 감정인 사랑이라는 그 마음을 적절한 비유와 반복이라는 어떤 운율 형성을 통해 형상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3번까지 하고 이번 시간 끝내죠. 다음 작품을 감상하며 문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서적, 미적 즐거움 생각하자. 제목은 백화입니다. 백은 흰 백자고 화는 자작나무죠. 그래서 흰색 자작나무입니다. 가볼까요? 산골에 만들어진 집은 기둥도, 대들보도, 기둥도, 문살도 다 자작나무로 만들었다. 이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눈으로 봐야지 알 수 있으니까 시각적인 심상이고요. 밤이면 캥캥 음성 상징어. 아까 전에 우리 그 배를 매매도 음성 상징어 있었지? 털썩인가? 아무튼 캥캥 여우가 우는 산도 자작나무가 많은 산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자작나무가 많은 산이다. 아무튼 밤이면 여우가 캥캥 우니까 청각적 심상. 그 다음에 그 맛있는 메밀국수를 삶는 장작도 자작나무가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이렇게 불을 아궁이에서 떼었잖아. 그때 그 장작도 자작나무다. 그리고 감로와 같이, 감로 뭡니까? 뭐 떡갈나무에서 이루어진 달콤한 액즙이래. 단 샘이 솟는 우물도, 우물도보다 자작나무로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 같대요. 감로와 같이니까 비유적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여기까지 뭐 단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미각적이고요. 그 다음에 산 너머 평안도 땅도 보인다는 이 산은 온통 자작나무로 되어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반복이 되게 많이 쓰였죠. 자작나무다 자작나무다 이런 시어를 반복했고 또 어떻게 보면 문장 구조도 반복죠. 뭐뭐도 뭐뭐다 뭐뭐도 뭐뭐다 뭐뭐도 뭐뭐다 이렇게 해서 반복했고요. 마지막에 자작나무를 반복했고 그 다음에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 시각, 청각, 미각 이런 이미지를 썼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성격입니다. 일단 딱 봐도 자연 친화적이고요. 내가 있는 산골의 산집, 그죠? 산골의 산골집은 그 주변이 온통 자작나무다. 이렇게 해서 순수한 산과 아름다운 자연이 어우러진 풍경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특징입니다. 자연과 그 속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작나무 숲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예찬적 태도가 드러났고요. 자작나무다라는 시구를 각 행의 끝에 반복해서 운율 형성한다. 이거는 배를 매며랑 똑같죠. 그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반복이라는 점에서 똑같죠. 이 작품이 정서 미적으로 아름답다고 느낀다면 그 까닭은 무엇이고 리듬감 중심으로 한번 볼까요? 그럼 뭡니까? 시행 끝에 자작나무다라는 시구를 반복 배열하여 리듬감 형성하고 다양한 심상을 활용했죠. 그죠? 이게 표현상 특징 1번 반복, 2번 아까 시각, 청각, 미각이라는 다양한 심상을 활용해서 삶과 자연이 하나로 어우러진 산골 풍경을 효과적으로 그렸기 때문에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배를 매며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